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209급 잠수함 3척 추가 수출 협상 중.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3척을 추가 수출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현실화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총 6척의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건조해 수출하는 한국 대표 조선소가 된다. 대우조선이 수출한 잠수함은 독일 HDW가 개발한 209급을 개량한 배수량 1,400톤급의 디젤 전기 잠수함이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360은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209급 잠수함 3척을 한국에서 추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수 지원과 훈련 비용 등을 포함한 총 계약 규모는 약 12억 달러라고 제인스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국영조선소인 PTPL과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수주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인스는 인도네시아가 여러가지 잠수함을 고려했으나 운용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해 현재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 유력한 후보는 3척의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대우조선해양을 말한다. 제인스는 조선업계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수의 소식통을 확인한 결과 이 협상은 잠수함 3척 건조 시 업무 분장, 잠수함 조달 자금 마련을 위한 한국의 차관 제공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대) 말장보고급 잠수함 건조를 시작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1년 인도네시아와 11억 달러 규모의 209급 3척 공급 계약을 맺었다. 두 척은 이미 인도됐고 3번 함은 수라바야의 PTPL 조선소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인스는 덧붙였다. 1번 함은 2017년 8월 KRI 나가파사함이란 이름으로 취역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잠수함이 도입되기 전에는 30여 년 전 독일 HDW가 건조한 209급 2척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함 한 명은 KRI 아르다데 달리로 지었다. 제인스와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투데이닷컴에 따르면 1,400분의 209급 잠수함은 길이 61.2m, 배수량 1,400톤이며 승조원은 40명이다. 강력한 NTU 디젤 엔진 사기 덕분에 수중 최고 속도는 시속 215노트, 수상 최고 속도는 11노트에 이른다. 작전거리는 약 1만 헬이다. 어뢰와 기뢰를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과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또 잠수함 선체 측면에 배열되어 중거리와 장거리 수중 표적을 탐지하는 수동형 노나, 체계인 선측 배열소나, 주탐지 센서이자 중주파수 대역을 담당하는 함수의 수동 소나, 기뢰 회피용 소나를 장비하고 있다. 제인스는 4번함은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조립될 것이라면서 잠수함 선체 6개 모듈 중 2개는 PTPL이, 나머지는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한 조선사다. 자체 방어 능력과 30노트의 속력, 항공기와 수상함, 잠수함, 미사일까지 파괴할 수 있는 4,000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을 국내 최초로 100% 자체 설계. 1989년 건조해 배치했고
1999년 대양작전이 가능한 5,000톤급 구축함 3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으며 1만 톤급 구축함 1척을 비롯 총 35여 척의 수상함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 북미사일 위협 대비 추정 미호경 미사일 신형 탄두 개발 차질. 북한 미사일 위협 진전에 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요경 미사일 신형 탄두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미국 회계감사원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미 의회 산하회계감사원이 이날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방산업체인 레이시오는 2017년 10억 달러 규모의 신형 탄두 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나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최소한 예정보다 2년 이상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아울러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로 개발 비용도 6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관들을 인용해 블룸버그는 전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품질, 제조 문제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레이시오는 상업용 재고 장비와 회계감사원이 과거 우려를 제기한 해군 요경 미사일 재사용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레이시오니 마이크 도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의 연구 및 엔지니어링 분야 수장인 마이클 그리핀은 최근 시험 결과를 받고 나서 현재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면서 지난달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관리하는 보잉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헤더밥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는 대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미사일 방어국은 내년에 탄두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사업 1,24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3. 미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지칭 하나의 중국 원칙도 흔들었다. 박수현 기자 음성으로 읽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 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역, 군사 등 전방위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읽힌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이달 1일 발간한 보고서의 본문 30페이지에서 파트너십 강화란 소제목 아래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네 나라를 언급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의 인도, 태평양의 민주국가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고 당연한 파트너들이다라고 쓴 뒤 이 네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했다.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이다. 국방부는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잇따라 건드리고 있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대중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는 중국의 강력한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뒤흔드는 카드를 여러 차례 꺼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대만의 탱크와 미사일 등 2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이달 1에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남중국 해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연설 중 어느 한 국가가 인도 태평양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력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적국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말한 적국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